왜 이러는 걸까요? 진짜 왜 이러는 걸까요? 당신 설마 팀에 좋은 선수들은 너무 많은데 감독이 활용을 더럽게 못합니다. 근데 더 웃긴 건 경기를 치를수록 전술이 보완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럴 거면 진작에나 잘할 것이지 왜 처맞고 나서 고치는지 이해가... 아무튼 얘기를 할 때마다 문득문득 자꾸 그 사람이 떠오르는 사우스게이트의 잉글랜드의 공격 전개 방식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형을 보면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어떻게 선수들이 움직여서 패스할 건지 전개를 할 건지는 명확합니다. 이것까진 좋아요. 근데 그게 끝이에요. 예를 들어 영화가 나왔는데 예고편은 아주 훌륭하게 나왔어요. 사람들이 와 재밌겠다, 한번 가서 보고 싶다 까지 말이 나올 정도로 화제가 돼서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근데 주인공이 어떤 인물인지, 어떤 서사를 가지고 있는지, 왜 내용이 이렇게 흘러가는지 하나도 이해가 안 되는 영화였어요. 잉글랜드가 딱 그렇습니다. 선수 좋죠. 선수들의 포지셔닝만 보면 현대축구에 어울리네, 재밌겠네. 근데 경기를 보면 세부적인 부분, 빌드업, 전개 다 엉성합니다. 먼저 필포든과 벨링엄은 이선에 배치되어 있지만 채널을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역할을 합니다. 왜일까요? 수적 우위를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어디까지만 내려가고 제한선을 정해두던가 누가 내려가면 누가 어디로 움직이고 이런 약속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게 잘 안 보여요. 예를 들어 벨링엄이나 필포든이 후방 빌드업에 둘 다 참여해버리면 윗선에 누가 남을까요? 케인이 혼자 남죠? 사카는 아이솔레이션으로 위치가 고정된 선수라 제외하면 케인이 전방에서 볼을 잡았을 때 혼자 무쌍을 찍으면서 연계를 해야 되는데 이건 사하라 사막에 혼자 던져주고 야 알아서 살아봐라 하는 거랑 다른 게 없습니다. 물론 베어 그릴스면 살아남겠지만 케인이 아무리 잘한다 해도 혼자서는 쉽지 않아요. 이런 선수들 간의 약속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데 과연 잉글랜드가 볼을 전개하는 게 원활할까요? 그리고 공격을 할 때 사카에게 전달하는 게 잉글랜드의 가장 핵심적인 공격 방법입니다. 오른쪽에서 사카에게 공을 전달시켜서 거기서 아이솔레이션을 통해 상대 수비를 흔들고 크로스 득점 하는 패턴이 주 공격 루트인데 사카에게 공을 전달하기 위해 후방 빌드업을 하는 게 너무 별로예요. 몇 장면만 꼽아서 얘기해보자면 빌드업 시 수비형 미드필더는 너무 내려오면 안 됩니다. 왜냐? 중원에서 수적 우위를 가져갈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후방에서 볼을 잡고 있는데 수비형 미드필더인 라이스가 내려와서 볼을 받게 되면 라인 간의 간격이 멀어지죠. 그러면 패스 옵션이 적어집니다. 그럼 이 간격을 조정하기 위해서 선수들이 한 칸씩 내려오게 되는데 이러면 상대가 정면을 바라본 상태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대응을 빨리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비형 미드필더는 후방에 있을 때 이 공간을 갭이라고 하는데 이 공간에서 빨리 내려오면 안 돼요. 근데 잉글랜드는 이런 장면이 꽤 많이 나옵니다. 왜? 이건 다음 얘기와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 필포든과 벨링엄은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상대를 끌어내고 공간을 창출해야 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 선수들 움직임이 너무 정적입니다. 그러다 보니 상대가 크게 돌아다닐 필요가 없어요. 서로 간의 콜사인으로 마크만 인수인계하면 무리 없을 정도로 움직임이 적습니다. 근데 비단 이 두 선수뿐만 아니에요. 모든 선수들이 지원이 적습니다. 우선 이 장면, 지금 이 자체도 문제지만 넘어가고 앞에 벨링엄이 움직임이 너무 정적입니다. 상대 스토퍼 견제 구역에 들어왔으면 선택을 해야 합니다. 본인이 위로 올라가서 수비 견제 범위 밖에서 볼을 받을지 사카가 내려간 자리로 침투하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 움직임이 너무 늦어요. 이후 장면을 보면 사카가 결국 공을 받긴 받습니다. 근데 벨링엄은 그제서야 움직이고 아놀드랑 워커의 패스 지원이 너무 늦어요. 가까이 붙어주던가 아니면 공간을 찾아 들어가던가 해야 되는데 역시 움직임이 굼뜹니다. 다른 장면을 보시면 슬로베니아전 거 역시 포지셔닝이 애매하죠. 공간을 찾아가야 하는 상황에서 그냥 그 자리에 서서 공을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러면 앞뒤로 수비가 다 있는데 과연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워커가 순간 스피드로 아래 공간으로 들어간다 해도 이후 다른 수비벽에 막혀서 백패스를 해야 하는 선택지밖에 안 남습니다. 이렇게 잉글랜드는 선수들이 지원하는 움직임이 부족한 건 선수들 간의 합이 안 맞거나 없거나 둘 중 하나일 텐데 제 생각엔 지금 경기를 치를수록 조금씩 보완은 되고 있거든요. 다 이 사람 탓입니다. 애초에 좀 디테일하게 정해줬으면 적어도 2골 이상은 더 넣었어요. 근데 아직도 전술이 보완되고 있으면 당연히 감독의 잘못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케인이 내려와서 연계해주는 움직임을 자주 볼 수 있는데 이건 케인의 특징이자 장점이잖아요. 근데 케인이 내려오면 누군가는 필시 그 위치로 움직여줘야 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아무도 안 움직여요. 서로 간의 사인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동선이 겹치는 경우도 발생해서 케인이 내려오는 게 의미 없어지기도 합니다.
지금 이 장면만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라 사실 경기를 보다 보면은 케인이 내려오는데 전방에 아무도 없는 경우가 꽤 많아요. 이렇게 케인의 장점을 살리려고 프리한 위치로 움직여서 볼 받는 건 좋은데 연쇄적인 움직임 자체가 너무 부족합니다. 현대축구는 톱니바퀴예요. 선수들이 하나가 돼서 움직여줘야만 전술이 제대로 가동되는데 지금 전혀 톱니가 안 물려 있어요. 조직력이 너무 안 좋습니다. 예전 잉글랜드야 서로 라이벌 의식이 강해서 그렇다지만 요즘은 딱히 그러지 않잖아요. 이건 전적으로 사우스게이트 감독 잘못입니다. 이 선수들 팀에 가면 그 포지션 주전 선수고 에이스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밖에 경기를 못하면 잉글랜드는 이런 황금 세대 데리고 우승할 자격 절대 없습니다. 만약 우승한다면 그건 누군가가 신에게 간절히 기도해서 이루어진 거예요.